변화하는 세계 경제 동향은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직면해 있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진출로 인해 국내 기업들 사이에 맺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안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크리스토퍼입니다. 일본의 해부 경제력의 원천에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미쯔비시, 소니와 같은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나 이런 거대 기업 뒤엔 그 공로가 묵살되고 있는 많은 소규모의 기업군이 있는데 소위 자회사들로 불리는 이들 하청업체들은 완성되어진 제품의 부품과 원료들을 생산자에게 공급합니다.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시설을 옮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자회사들도 그 뒤를 이어서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애호가들이면 누구나 일본의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야마하를 다 알고 있으나 교외이사나 사쿠라 고교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하청업자들로서 야마하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마마츠에 위치한 야마하의 조립 공장에는 이 회사와 하청을 맺은 많은 소기업들의 부품들이 운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들이 오늘날 일본 경제의 기적을 잇게 한 진정한 영웅인 것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단일 공정은 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일본의 경우 그 부품의 대부분은 각 지역의 다른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모 회사가 마지막으로 조립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들이며 일본 전체 기업 수의 99.5%를 차지하고 전체 생산품 출하량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분야의 종사자를 제외한 일본 내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예로 들어볼 때 모 회사는 완성된 차의 부품의 31%를 생산하는데 156개 1급 하청업체와 3,000개의 2급 하청업체 또한 1만 개의 3급 공급업체들이 생산의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수평적인 구조로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1,300개의 주요 하청업체와 25,000개의 소회사들이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나 일본의 피라미드식 구조와는 틀리게 소규모 공급업체들이 1급 하청업체들처럼 생산업체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야마하는 440개의 부품 생산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중 86개사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1급 하청업체입니다. 일본의 오토바이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데 이 경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일본 내의 다른 오토바이 업체들이 그렇듯이 야마하도 제품의 종류를 여러 가지 다양화함으로써 매년 10개의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생산 조건들에 맞추기 위해서 하청업체들은 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야마하와 자회사들 간의 상담은 최초의 도안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전 생산 과정 동안 계속됩니다. 야마하가 세계 시장의 경쟁을 물리치는데 직면한 두 가지 문제는 첫째, 새로운 오토바이 디자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것이며 둘째, 440개 하청업체의 재고를 관리하는 문제로서 이것에 대한 야마하의 해결책은 소위 간방 시스템 혹은 Just in Time 시스템입니다. 생산은 4개월 전에 계획되지만 부품 생산 지시는 2주일마다 440개 하청업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립 공장과 하청업체들의 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야마하의 소음기는 23개 부품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기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완성시키는 데는 70개 업체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야마하 소음기의 1급 하청업체는 400명의 직원이 있는 사쿠라 고교사로서 야마하 공장에서 40km 떨어진 한다조에 있으며 야마하가 오토바이에 손댔을 때부터 야마하의 하청업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30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동안 이 회사는 야마하로부터 제품의 질 및 빠른 운반, 생산 경비 절감 등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야마하의 주요 고객으로서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안정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마하의 주문이 사쿠라 고교사의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의 시장력이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 계획은 유럽 시장으로 매달 10,000개의 부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주문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사쿠라 고교사는 70개 하청업체들에 대해 논의하며 각 업체들에게 일을 분담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하청업체의 수용 능력으로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고이케에서 1번과 2번을 생산하는데요. 주문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작업도 불안정합니다.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군요. 주문은 구매 부서에서 결정되며 다카바야시 기미에는 하청업체들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운반 날짜와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고이케 제철소는 사쿠라 고교사의 하청업체로서 작은 규모인 금속 프레스 공장에서 사장인 고이케 사부로와 가족 3명과 직원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고이케 제철소가 생산하는 철망은 오토바이 소음기의 방음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며 완성된 소음기는 야마하에 판매합니다.
80F 파이프가 필요하다고 사쿠라 고교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아, 그래? 아, 여보세요? 예. 예. 세 가지 공정인데요. 네. 30분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알았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쿠라 고교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고이케 노부로시는 작업 시설을 재빨리 바꿉니다. 주문은 50개이고 30분 안에 모두 생산해내야 합니다. 전달된 지 20분도 안 되어 다카바야시 부인이 사쿠라 고교에서 왔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나머지 나중에 운반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럼 수고하세요. 다카바야시의 다음 목적지는 근처에 있는 작은 영접 공장으로 사쿠라 고교의 다른 하청업체입니다. 고이케 제철소처럼 에마 영접 공장도 가족 운영 회사입니다. 에마 다카후미는 44세로서 13년 전에 봉급자 생활을 정선하고 부인 히사와 이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처럼 에마도 비수기를 대비해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일한 고용인인 두 아들은 가족 농장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쿠라 고교사의 주문에 맞추려면 장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은 이 회사로서는 불가능한 재정적 부담이므로 4명의 가족 모두가 수당 없이 절야 작업을 합니다. 에마 큰딸인 히로코는 낮에는 고이케 제철소의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때때로 생산 마감 시간을 위해 아버지 공장에서 밤을 새며 일하기도 합니다. 우린 모두 58개의 회사를 상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계는 모회사와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거의 없으며 그들이 일이 힘들다거나 재정이 힘들면 대부분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거나 기술이나 장비를 보조해줍니다. 1963년 야마하가 회사를 세운 이래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오토바이가 하마마츠의 지역 산업인데 우린 그 지역 산업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린 생산은 잘하나 마케팅엔 약하므로 야마하와 일을 하는 게 좋지만 반면에 야마하의 일을 하는 한 우리의 조사 개발보다 그 일이 우선입니다. 항상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지요. 야마하의 일이 바쁠 때나 새 부품을 요구하거나 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자체 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생산을 계속하고 살아남으려면 회사 전체가 기술적 전문성과 수용 능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특히 그 주물과 압축, 도금, 용접은 더 그렇죠. 우리는 기술과 작업 과정을 개발해서 일본 내에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요. 고익계 제철소나 에마 용접 공장과 같은 소규모 회사에게는 모 회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사쿠라 고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이런 오랜 관계 덕분에 시장을 개척하는 수고를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쿠라 고교의 미래는 야마하에 달렸는데 하청업체 간의 이 세밀한 구조는 회사들을 결속시켜 함께 일본의 다른 회사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근로자 350명의 맞저이 제조 공장은 다른 소규모 업체들처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흑자와 엔화의 강세로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으로서 맞저이의 모 회사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서 맞저이는 중요한 고객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 대책으로 모 회사를 따라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해외 확장은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생산 설비를 옮기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은 생존 문제입니다. 이런 생산 설비의 이전은 맞저이와 모 회사의 관계를 지켜주긴 했으나 맞저이사 또한 그들에게 의존하는 55개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맞저이와 이전하지 못하는 그들은 주문량의 감소를 염려합니다. 이에 맞저이 오사무 사장은 55개의 하청업체를 방문하여 해외 이전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세 제철공업은 맞저이의 중요한 하청업체로서 40명의 근로자가 맞저이의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마세 공업이 위치한 오사카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도시이며 많은 중소규모의 제조회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일해줬지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린 함께 석유 파동이나 닉슨 사건을 헤쳐왔죠. 하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지이가 있으니 생산만 하면 돼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なんとか松井は注文取ってくれるだろうと。だから我々は仕事さえしたらいいんだと。こんな考え方ではね、とってもやらなきゃいけない。 사장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까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全社員にね、行き渡らせてもらって。 마츠의 제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다니까 왠지 뒤에 처진 느낌이고 매우 불안하기도 합니다. 마쯔이가 가고 있는 다음 하청업체인 구와타 공업은 15명의 근로자를 둔 첨단 기술의 용접 회사로서 이들 회사의 관계는 두 세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쯔이에겐 다가오는 변화를 오랜 친구에게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짧은 침체기는 각오해야 하네. 그러나 결국 가격과 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될 거야. 해외에선 환율 때문에 경비가 50%나 증가할 텐데 관세나 유통 문제로 2배가 될 수도 있지.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마쯔이는 지역 내 생산을 해와서 오사카에 있는 우리가 많은 양의 주문을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쯔이가 해외로 옮기면 주문량이 격감하겠죠. 게다가 전체적인 작업량도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일본 대규모 기업들의 뒤를 쫓아 마쯔이 제조공업 같은 중견 기업이 일본 기업 해외 이동의 두 번째 파도를 형성합니다. 마쯔이에서 일하는 44세의 곤도 시게아키는 조상들에게 성묘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고향에 왔습니다. 곤도는 미국으로 가서 마쯔이 아메리카사의 운영을 맡는데 이곳은 마쯔이의 최초의 해외 생산 시설이며 연간 620만 달러의 판매를 목표로 하는 마쯔이 해외 사업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일본의 소규모 기업의 역사는 빠른 기술 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새 제조법이 개발되고 새 제품이 요구되고 시장은 변화합니다. 하마마츠에 있는 조호쿠 공업의 사장인 와쿠타 고이치는 경쟁이 치열한 일본 제조업계에서 40년 이상을 살아남아 번창해 왔습니다. 이 차는 가속도가 굉장하죠. 비결은 이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강력한 자력을 통해 엔진에 연료를 보내면 연료 소모가 효율적이 되어 가속력이 향상되죠. 미국과 프랑스의 특허품으로 제가 직접 발명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재건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철강과 선박 제조 같은 기간 산업은 정부가 주관했지만 경공업의 재건은 소기업들이 주역이 되어왔습니다. 전쟁 후 와쿠다 씨의 첫 번째 작품은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압축기였습니다.
자전거 산업이 회복되자 와쿠타가 내놓은 두 번째 상품은 자동차를 모델로 한 원통형의 자전거 브레이크였습니다. (1967년경) 일본 경제는 부흥했고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가 국내 산업 전시회에서 소개되자 정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와쿠타는 그의 회사의 미래를 컴퓨터 부품 제조에 걸고 첨단 기술의 시대에서 필수적인 정밀 설비에 집중 투자를 한 결과 연료 절약 장치의 발명을 해냄으로써 와쿠타 씨는 특허품을 개발해내는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 사업을 보통 30년간 했는데 원래 다다미 둘레를 두르는 사업을 시작해 30년 동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전거 브레이크도 한 30년간 제조했는데 지금은 자전거 업계가 불황이죠. 현재 컴퓨터 부품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발명했는데 많이 팔릴 겁니다. 모든 차들에 이걸 달아야 할 테니까요. 오늘날 일본 전역의 소기업들은 엔화의 강세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의 해결 방법은 30년간 일본 제조업을 형성해온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재창조하기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마토시의 델타 리서치는 전문성을 기업 생존의 돌파구로 삼았는데 16명이 일하는 델타 리서치는 비결정의 구리 합금으로 도금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로서 고바야시 마사미 사장은 이것에 지난 5년간 투자를 해왔으며 그는 일본 기업들에게서 제품의 개발 및 특허 출원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6개국에 50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 생존법은 대기업 약점을 공격하는 거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뭔가가 없다면 불가능하죠. 그런 기회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일본의 소기업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모 회사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현재 소기업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모 회사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기술과 생산 개발을 통해서만이 소기업들은 대기업을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화 설비의 증가, 정보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 외국과의 경쟁이 소기업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찰력과 기술을 겸비한 기업가들에겐 이런 변화들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카노 고기오는 동경 공장에서 주형을 위한 특수 염료를 개발 중인데 4명의 고용인만으로 연간 판매액이 2,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엔화의 강세를 불안해하지만 새 기술을 이용할 뿐 아니라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에선 트럭으로 운반하는 상품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상품을 생산해야만 합니다.